시청 본관 철거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청주시 새해 예산안이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의 반발로 여야 갈등이 최고조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충북을 방문해 김영환 지사의 출산 육아 수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당대표 출마는 고민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강아지가 창밖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주인이 베란다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밤사이 10cm 안팎의 눈이 쏟아지면서 빙판길 사고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청주와 보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부터 내린 눈의 양은 진천 12.4cm, 청주 11.2cm, 제천 11cm, 충주 10.4cm 등을 기록했습니다. 눈이 쌓이면서 청주에서는 일부 도로가 통제됐고 충북 소방에는 13건의 빙판길 낙상 사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또 충북 전역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등 종일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밤사이 쌓인 눈이 얼어붙어 출근길 도로와 인도가 매우 미끄러운 상태라며 교통사고와 낙상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청 본관 철거를 둘러싼 시의회 여야 갈등으로 진통을 겪었던 청주시의 새해 예산안이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이 이탈해 표결에 참여한 결과인데요. 일단 준 예산 사태는 피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 의장단에서 사퇴하고 또 앞으로 모든 의사 일정도 거부하기로 해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 하루 일정으로 열린 청주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회의를 6시간이나 연기하는 진통 끝에 결국 새해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시의원 모두와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원 1명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운 겁니다. 논란이 됐던 시청 본관 철거 예산이 포함된 기금 운용 계획안도 원안 가결됐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여야 협상안은 모두 폐기돼 내년 상반기에 시청 본관 철거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협상안은 원천 무효입니다. 저희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여론을 받고 또 문화재청 협의할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또 긴밀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은 시장과 시의장의 일방적인 불통행정이 이번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부위원장직을 모두 사퇴하고 앞으로의 모든 의사 일정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협치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향후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할 것이며 의사 일정 파행의 모든 책임은 이범석 시장과 김병국 의장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피했지만 이탈표에 따른 민주당 내 파장은 물론 청주시의회 여야 간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논란이 된 김영환 충북지사의 출산 육아 수당 정책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줬는데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직 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이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김영환 충북지사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아버지의 고향인 충북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륙인 충북이 유망산업을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륙자치도의 한계로 충청북도가 좀 유망한 산업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늘 부족한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에 제가 기여할 일이 있다면 앞으로 언제든지 기여하겠다. 최근 출산 육아 수당을 두고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힘겨루기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수당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김영환 지사의 정책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신혼부부에게 4천만 원을 초저리로 대출해주는 헝가리의 성공 사례를 들면서 2억 원 정도를 대출해주는 출산 장려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내 선호도가 높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는데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책과 과연 당대표의 자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를 같이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비상근직이라 언제든 출마는 가능하다고 여운을 남겼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총선에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지난해 전국 지역 내 총 생산은 2,076조 원으로 전년보다 132조 원 증가한 가운데 충북은 전체의 3.6%인 75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충북의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은 4,580만 원으로 전국 평균 4,012만 원을 상회했습니다. 2021년 지역 내 총 생산 실질 성장률은 6.4%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고 제조업과 공공행정 분야가 늘었습니다. 한편 지역 내 총 생산에 대한 지출인 최종 소비는 충북이 14.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민간과 정부 소비가 모두 늘었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강아지가 창밖으로 떨어져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놀랍게도 강아지를 키우던 주인이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던진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위로 갑자기 하얀 무언가가 떨어집니다. 차에 부딪히고는 이내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곧이어 경찰이 출동해 통제선을 설치합니다. 아파트 15층에서 말티즈 강아지가 떨어져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길 지나가는데 퍽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인형인 줄 알았는데 강아지가 이제 차에 부딪히고 나서 추락한 높이는 40여 미터. 강아지가 떨어지면서 차량도 크게 파손됐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승용차 보닛은 이렇게 움푹 꺼졌습니다. 본네트하고 앞에 그 빗물 바지 그 다 부서졌더라고. 나도 뭐 황당했지 뭐. 근데 그 당시에는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니까. 알고 보니 강아지를 키우던 주인이 베란다 창밖으로 내던진 거였습니다. 당시 집에 함께 있던 어머니의 신고로 20대 딸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아지 주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행동 통제가 안 되는 데다 또 다른 걸 창밖으로 던져 보행자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만큼 응급 입원이 결정됐습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강아지를 던져 죽인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강화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 5년 사이 3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환경부 주관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 대상자로 미호강과 무심천이 선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2032년까지 미호강과 무심천에 3,312억 원을 들여 호안을 정비하고 치수시설과 숲길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절반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며 충청북도는 내년 말까지 환경부와 기본 구상안을 만들어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연계해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진천과 음성에서 시행 중인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이 내년부터는 충북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은 20세부터 75세까지 도시근로자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근로자는 하루 4시간씩 일하고 고용한 기업은 최저시급의 4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달 동안 11개 기업에서 51명이 근로계약을 맺어 일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영한 결과 근로자가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는 성과가 나와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 이야기를 담아보는 문화 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문화 열정이 피어나는 아지트 공간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젊은 문화인들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는 청주 느티를 조미애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겨울밤 귀갓길을 밝히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포토존. 가까이 보니 트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포토존은 스티로폼 포장 상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충북대 환경동아리 학생, 동네 주민과 교회 신도, 신진 작가들이 성탄절 시즌이 지나고 한껏 버려질 일회성 쓰레기들을 걱정하며 한 땀 한 땀 이어붙였습니다. 저희 복대 이동이 작지만 카페가 많은 지역이라서 플라스틱 컵 배출이 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컵을 좀 활용을 하고 저희가 직접 플로깅 활동을 통해서 쓰레기들 좀 주워서 합작품인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인 곳은 바로 청년들의 문화 아지트 느티입니다. 3년 전 옛 복대 이치안 센터를 탈바꿈한 곳인데 무료로 회의 장소를 빌릴 수 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그러나 이곳이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이곳에서 신진 작가 8명이 발굴됐습니다. 한 번도 개인전을 열지 못한 1020 젊은 아티스트들을 선정해 내 생애 처음 개인전을 지원해줬습니다. 충북예고 3학년인 최미카엘 작가도 지난 8월 이곳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고 작품도 대부분 판매됐습니다. 아주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모님 인정을 했는데 근데 원래는 뭔가 좀 작가로 되면은 밥을 어떻게 먹고 살겠어?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 꿈이라서요. 네, 노력 열심히 해서 꼭 성공을 해서 잘 살겠습니다. 5년 전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최 작가. 화폭의 고향인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고 고려인의 애환과 역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서사 방식이 독창적이고 색채가 동양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의사소통이 힘들어서 가지고 제 그림으로 내 생각을 펼쳐낼 수 있으면은 좋다고 생각을 해서 고향과 저의 국적에 대한 또 자세히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고민이나 때였던 역사를 좀 더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어서. 느티는 이러한 신진 작가 8명에게 전시 장소를 무료로 대관해줬을 뿐 아니라 초대전 형식을 갖춰 작가 인건비도 지원했습니다. 매년 청년 문화기획단체가 청주시 문화진흥재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접 운영하는데 현재 운영자는 충북대 미술대를 올해 졸업한 20대 문화기획자입니다. 재학 중이던 2년 전 문화인들의 네트워크를 위해 예술기획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작가와 학예사, 기획자 등 다양한 문화예술인 40여 명이 모여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진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잘 그 정보를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자체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작가님들께 그 정보도 공유하고 좀 서로 작품에 대한 고민이나 피드백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가 좀 더 청주 사회에서 많이 이제 발전이 되고 또 이들이 다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무언가가 프로젝트가 또 생긴다면 저희는 그게 좀 더 문화예술이 다채로워지고 좀 시민분들께도 돌아갈 수 있는 그 예술 향유 기회가 많아지는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가 많아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키운 공간은 사람이 들기 마련. 느지막하게 그러나 꾸준히 틔운다는 뜻처럼 느티가 신진 작가의 꿈을 틔우고 피어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주는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캠페인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에코프로는 직원들이 직접 구매한 보드게임과 다트 등 친환경 놀이용품 100개를 포장해 어린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에코프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4년 연속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됐으며 성탄절을 맞아 사랑의 헌혈에도 동참했습니다. 오늘은 청주 지역 라이온스 회원들이 산타 복장을 하고 직접 준비하고 포장한 선물을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청주에서 80대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2부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끝까지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8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8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조치원역으로 도주했다가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의해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청주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2부는 지난 6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빌라에서 연인을 살해한 뒤 달아난 40대 피고인에 대해 범행을 은폐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과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직후 경기도 수원으로 도피해 마약까지 투약했다가 사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청주시 방서지구 주민들이 알코올 중독 전문 정신병원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청주지법 행정일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주민 84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부적격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 건축으로 인해 법률상 침해되는 주민들의 권리나 이익 침해가 없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충주시의 치매 노인을 위한 공립형 요양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충주시는 옛 산청면 사무소 자리에 연면적 2,18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시립 노인 요양원과 노인 주야 보호센터를 짓고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두루살기가 위탁 운영하는 이 시설은 요양보호사 등 치매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현실인식 훈련과 운동요법, 또 가족교육 등 다양한 치매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음성지역 산업단지 근로자와 군민들의 체육 여가 활동을 위한 금빛 체육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에 190억 원을 들여 건립된 금빛 체육센터는 960개 관람석을 갖춘 체육관과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는 내년 6월까지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한편 음성군은 이달 초 맹동 혁신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음성 생활체육공원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단양군이 새해부터 귀농인 정착장려금을 신설하고 귀농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착장려금 지원은 내년 1월 이후 단양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귀농 신고 후 2년이 지나면 1인 가구에는 300만 원, 2인 가구에는 500만 원, 3인 이상 가구에는 600만 원의 정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단양군은 귀농귀촌인 유치에 적극적인 마을을 선정해 최고 1억 원의 추가 사업비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충북 북부권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충주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상급 종합병원의 부재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대병원 분원 추진을 비롯해 건국대병원과 충주의료원 인수합병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상급병원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의료 장비와 인력이 지역으로 올수록 더욱 열악해진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